안녕하세요. 시아로 리얼 시리얼TV 김남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치료제 이너가와 비임상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치료제를 신약으로 개발할 경우 어떤 비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약처 승인 절차를 위한 제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김윤정 비임상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생화학을 전공하고 20년간 비임상 시험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비임상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윤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임상 시험은 의약품 개발 절차에서 임상 시험 전에 진행하는 독성 및 양리 시험이라고 배웠는데요. 이러한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비임상 시험은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 전에 식약처의 비임상 관리 기준 고시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시험을 진행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시험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때 사용되는 동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알려져 있는 설치류, 비설치류를 사용하는데요. 설치류는 렛드, 비설치류는 토끼나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류에서는 레드, 비설치류에서는 토끼나 개를 사용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인 경우에는 비설치류 시험에서 영장류, 즉 원숭이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코로나19 치료제에서 저희가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임상 시험은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지난 회에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신물질보다는 이미 기허가된 성분들을 이용한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허가된 성분은 별도의 비임상 시험은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로 개발된 신물질에 대한 치료제에 대해서는 효능시험을 포함한 비임상 시험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비임상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들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효능시험에서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었다라고 한다면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때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투여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비임상시험에서의 독성시험의 반복 투여기간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임상시험 기간이 만약에 한 번만 투여하는 치료제라고 했을 때 네. 독성시험 기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투여기간이 단회, 즉 한 번인 경우 설치류, 비설치류를 이용해서 1개월, 즉 4주 반복 독성 시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임상에서는 단회 투여하는 거지만 비임상 시험에서는 1일 1회, 주 7일 기준으로 해서 4주 반복 투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임상에서 한 번만 투여하는데도 그 비임상 시험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투여를 하게 되네요. 네, 기본적으로 4주 반복 투여 독성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복 독성 시험 외에 또 다른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의약품 품목 신고 심사 규정에 따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항목에 맞게 제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주신 슬라이드에서 코로나 치료제 신규 물질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문 의약품 중 완전 새로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제출 자료 범위 구분 1, 신약 1번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빨간 박스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번은 개발한 물질의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2번은 구조 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번은 물질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 4, 5번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임상 시험에서 독성 및 양리작용에 관련된 자료, 6번이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7번이 외국의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8번은 국내 유사 제품과 비교 검토해서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 개발사가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자료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네. 그러면은 이 중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비임상 시험, 독성 시험과 양리 시험은 제출 자료 범위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 5번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가에서 바 항목, 그 다음에 5번의 가에서 라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인데요. 거기에는 단회 투여 독성 시험, 그 다음에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생식 발생 독성 시험, 그리고 발암성 시험, 기타 독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양리작용에 관한 자료 중에 안전성 양리 시험이 비임상 시험에서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 GLP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네. 이 시험들도 굉장히 많네요. 네.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센터장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윤정 센터장님과 함께 코로나 치료제를 신규로 개발하였을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 그중 비임상 시험의 제출 자료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임상 시험 제출 자료 중 독성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